오늘부터 삼성과 현대차 등 은행은 없지만 금융회사를 품고 있는 금융그룹사 7곳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금융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깐깐히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감독 대상이 되는 7개 금융그룹들은 때에 따라 대규모 자본 확충이나 또 비금융계열사 지분 매각 등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금융부의 최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금융그룹의 통합 감독이 이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앞에서도 저도 잠깐 얘기를 한 것처럼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할 때도 있어 보이는데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 규준안을 확정하고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감독 대상에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산 5조 원 이상인 삼성과 하나,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대기업 그룹과 교보생명과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이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그룹별로 대표 회사를 선정하고 그룹의 전체 위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통합 감독의 핵심은 자본 적정성에 달려 있는데요. 실제 손실 흡수 능력, 적격 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 자본인 필요 자본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기존보다 건전성 평가를 깐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분자가 되는 적격 자본에서 금융계열사 간 얽히고 설킨 출자금을 모두 빼도록 했고요. 또 특정 산업이나 특정 상대와 거래 집중 위험, 또 비금융 계열사와의 위험 전이 가능성 등을 필요 자본에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분자는 작아지고 분모는 커지면서 자본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그만큼 자본을 추가로 쌓거나 계열사 지분을 팔라는 것이 정부 주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7개 대상 그룹들의 자본 비율이 안정권 안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7개 그룹에 대한 자본 비율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모두 자본 비율은 100%를 웃돌았는데요. 하지만 자본 비율이 기존보다 반토막 나거나 100%대로 떨어진 기업들이 대다수여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 관리 자체가 이번 법안이 좀 삼성을 타깃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솔직히 있었잖아요. 삼성 분위기가 가장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역시 이번 통합 감독 시행 후에도 자본 비율은 100%를 넘길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삼성의 자본 비율은 328.9%를 기록했는데요. 통합 감독 자본 규제를 적용하면 자본 비율은 107.7%포인트 급락한 221.2%가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특정 상대와 거래 집중 위험이 빠졌습니다.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29조 원 상당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조 원 정도가 집중 위험 한도를 초과한다고 산정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한도 초과액에 대해 얼마만큼의 추가 자본을 요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삼성의 자본 비율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 20조 원의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100%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한다 치면 삼성의 자본 비율은 110%까지 급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만에 하나 삼성전자의 주가가 단기에 급등하거나 삼성전자에 큰 위험 요인이 닥쳤을 때 삼성금융 계열사로 위험이 일시에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게 유리하다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들은 2021년도부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회계 감독 제도를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요.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지금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총 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지금은 원가
원가 기준이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규모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20조 원 이상의 전자 주식을 팔아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삼성생명이 전자 주식을 팔아야 하는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당국도 이 지분 매각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부영 기자가 마지막에 언급을 해준 것처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클 것 같은데요. 좀 유심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른 그룹들의 분위기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미래에셋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보면 미래에셋의 자본 비율은 307.3%를 기록했는데요. 통합감독 기준에 따르면 자본 비율은 150.7%로 반토막 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계열사 간 중복 자본으로 인정된 부분이 많고 위험 전이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건데요. 여기에는 또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네이버와 자사주 교환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미래에셋이 현재 보유한 5천억 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을 적격 자본에서 빼게 된다면 미래에셋의 자본 비율은 120%로 더 추락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대차는 통합 감독 시행으로 가장 낮은 자본 비율을 기록하는 그룹으로 꼽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자기 자본 비율이 171.8%에서 127%로 떨어지며 7개 그룹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본 비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또 한화는 210.4%에서 152.9%, DB는 221.8%에서 168.7%, 롯데는 241.2%에서 176%로 모두 100%대로 주저앉게 됐고요. 교보생명은 299.1%에서 200.7%로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본 규제안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어서요. 자본 비율은 향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또 자본 비율을 100%를 넘긴다는 것은 단순 기준일 뿐이지 이로써 자본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 여력 능력 RBC 비율로 건전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기준치는 100%지만 보험사들은 평균 250%를 넘기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100%대로 떨어진 그룹들은 당장 이 자본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금융위는 앞으로 이 같은 모범 규준안을 가지고 영향 평가를 거쳐서요. 올해 안에 자본 규제 최종안을 확정하고요. 내년 4월에 금융그룹별 자본 비율을 최종 산정해 볼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그룹들에 대해서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라는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기업들 분위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